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그냥 외인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네요. 좀 멈췄으면 하는데 쉽게 멈출 기세가 안 보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FOMC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CPI 지표 발표도 그렇고 하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며칠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요. 저도 시장을 볼 때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측을 못 하겠다고. 예. 저도 이제 요즘에 움직임 자체를 판단할 때 좋게 보진 않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하락에 대한 부분 조심해야 되고 2,400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2,300포인트 지키는 거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금리를 이번에 빅스텝하고 2월 달에 다시 한번 빅스텝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 맞춰본다면 2월 달 자리가 일단 지수의 반등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월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1월 달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초 랠리를 좀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예,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을 좀 하나하나씩 볼 건데 우선 AS를 좀 할게요. 자, 우선 어제 드렸던 종목부터 볼게요. 현대바이오랜드 드렸고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어요. 이제 어제 한 5%대, 6%대 정도의 추천을 좀 드렸고요. 이 분봉 차트인데요. 분봉 차트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어제 여기 시간대 말씀을 좀 드렸고 사부작 오르다가 방송 끝나고 이제 가는 길에 사무실 가는 길에 갑자기 이게 튀어 오르더라고요. 떨어지긴 했는데 잘 마감은 했어요. 그래서 현재 14,150원짜리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조금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저는 빠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빠지네요.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만약에 한 3% 이상대 갑자기 훅 밀리게 되면은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추이가 반등 쪽 기미가 좀 살짝 보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종목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어떤 종목을 드려야 될지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가치주들, 바닥인 종목들 드려도 빠져요. 참 고민이 많아요. 추천을 해도 빠져요. 해도 빠지고 해도 빠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며칠 만에 또 반등은 좀 제대로 준 종목이라 그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이슈도 좀 같이 있고 원료 쪽으로요. 그리고 이래저래 줄기세포 쪽으로도 같이 좀 이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그 최대 주주의 단가가 한 22,000원, 25,000원 정도 사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못 가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좀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래 보시다시피 공격적인 M&A 이슈도 좀 있고 차트 보면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야 될 자리가 여기 자리, 여기 고점 자리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5,000원부터 16,000원 정도 자리인데 여기 중단 라인 체크해서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혹여나 말씀드리지만 항상 강조드리지만 줄 때는 먹어야 돼요. 지금 시장 시끄러워요. 마음에 안 드는데 어제 바로 매수하신 분들 수익 괜찮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수익 실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스윙이에요. 강조드립니다. 스윙 매매하는 거고요. 주가가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가는 종목들은 그래도 워낙 괜찮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좀 올라가죠.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바로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은 어저께 파셨으면 15,000원 근처에 파실 수도 있었겠죠. 자, 근데 우선은 추이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16,000원 정도 짜리. 항상 강조드리지만 전에 급등했을 때의 이 박스권을 잡고 거기에 중단 정도 맞추는 거예요. 약. 그래서 한 16,000원 정도 추이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빠질 경우, 갑자기 3%씩 막 확 빠져버릴 경우에는 수익 실현 하시는 거예요. 적게라도 5% 수익이라도 챙기시는 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하세요. 자, 우선은
단기간에 수익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위메이드 볼게요. 야, 어저께 거의 이제 8시쯤 돼가지고 결과가 좀 나왔어요. 저도 딱 봤는데, 야, 이거를 이제 죽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약간 좀 이게 주식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표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상화폐는 그대로 살아있긴 하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점은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그 유튜브 채널인 3프로TV에서 이제 장 대표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거래요. 하는데, 뭐 이것저것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저는 한 15에서 20%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약간 좀 더 밀리고 있긴 해요. 이게 가상화폐 이 위믹스라는 코인 자체가 어디 간 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최근의 행보를 보시면 위믹스가 해외 거래소들, 바이낸스 쪽도 그렇고요. 뭔가 행보가 달라요. P2E 코인 중에 글로벌 1위예요. 그러면은 전 개인적인 판단은 해외 거래소 측에 상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큰 쪽에.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쪽하고 얘기가 좀 되고 있긴 한데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이를 받아들여줬어. 위믹스 코인을 받아들여서 인정, 상장 오케이라고 판단이 서버린다면 그리고 소식이 나온다면은 말도 안 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위믹스 코인을 죽여서는 안 됐었어요. 네. 국내 게임사들 전체를 흔드는 행위였거든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국내에서 P2E 게임 관련해서 업체들은요. 코인을 만드는 가상화폐 진행을 하려는 게임 업체들은 더 이상 국내에서 상장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빼거나 해외 쪽으로 다 이동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게임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준 것이고 그다음에 이 들고 계신 주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11만 명이에요. 네.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올려놨던 정보들을 판단을 했을 때 어피트 쪽이나 닥사 쪽에서 잘못한 게 더 많다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특별한 조금 법적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 오늘 5시 때 장영국 대표가 이제 3프로TV에서 얘기할 때 그때 아마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채널 보시면서 아마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현재 구간대가 3만 원 아래 구간대는 완전 바닥이라 보거든요. 코인 어디 안 가요? 다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고 그리고 위믹스 코인을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저는 판단을 해요. 해외 거래소로 저는 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주가가 많이 튀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도 이제 성장성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차분하게 내년 성장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고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좀 됐지만 그래도 아마 반등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얘기 드리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좀 만회를 해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주가 상황 보면서도 제가 AS 도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셀트리온도 지금 바닥 확인하고서 약간의 움직임은 나와줘요. 근데 흐름 자체가 좀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새롭게 라인을 제가 이렇게 잡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라인 잡는 거예요. 라인이 원래 살짝 요 위쪽에 있었다가 제가 살짝 내렸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현 구간에 보자면은 현 구간대에서 매수 포인트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적으로 18만 원 언더라인은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올려치면서 단기적으로 19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림 포착이 좀 될 거고 뭐 물론 최초 매수 사인 드렸었던 자리는 이 자리이긴 해요. 네, 그렇죠? 여기긴 한데 꾸준하게 제가 리딩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계속 중간중간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길게 롱텀으로 보셔야 돼요. 짧게 보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우선 저기 돌파하고 그다음 여기 돌파하는 거 보셔야 돼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19만 원대 돌파하는 흐름은 분명히 나올 테니까 차분하게만 기다려주시면은 셀트리온은 좋은 결과로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해성 DS. 요게 좀 말씀드리고 좀 빠졌어요. 근데
해성 DS는 정말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에요. 정말 싼 종목이에요. 근데 다른 거 안 보고 실적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작년 전체 실적이고 여기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3분기까지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작년 전체 실적 매출 거의 다 달성했잖아요. 아래가 이제 요게 이제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벌써 이제 2배 됐어요. 4분기 실적이 남아있는데 4분기가 더 좋아요. 근데 주가가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은 너무나 조금 비참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냥 단기 조정이라 판단을 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해성 DS가 빠지는 것은 그냥 오로지 이것은 시장 영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이거 분명히 다시 반등 나옵니다. 혹여나 만약에 내려올지언정 한 이 정도 수준? 한 37,000원, 8,000원 정도 자리가 저점 인식 구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더 크게는 안 빠져요. 그냥 현 구간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살짝 조정이 나오도록 다시 반등이 나오고 바로 튀면서 여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적 기준으로 너무나 싸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최고점이었었던 74,000원짜리 넘어가도 사실 무관하거든요. 그냥 오롯이 최근 들어 빠졌던 건 이 자리는 그냥 시장의 영향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좀 기회를 보셔야 돼요. 근데 시장을 고민할 때 이게 FOMC 끝나고 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산타랠리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1월 달에 좀 연초 랠리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조금은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제가 이제 강조드리지만 삼성물산도 그렇고 몇 종목도 강조드리지만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쭉 가잖아요. 그렇죠? 종목 그런 종목 많죠? 네,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차분하게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 조금 아쉽긴 한데 서진 시스템 움직임은 나오긴 해요. 요 며칠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보면요. 서진이 지금 오늘 현재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오이솔루션이 현재 6.8%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KMW 같은 경우가 오늘 3.4% 정도.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 이 세 종목이 가장 메인 종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5G 네트워크 장비에서 메인 종목이에요. 대장주는 이전부터 KMW였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주가를 보면은 오이솔루션이 우선은 요 박스권의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오이솔루션 차트예요. 자, 그다음에 KMW도 보시면 여기도 밀리진 않으면서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줘요. 그렇죠? 차트가 이쁘죠? 두 종목이 굉장히 이뻐요. 자, 근데 서진 시스템은 요 며칠 꺾였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세 종목 가운데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 서진 시스템이에요. 예, 가장 완벽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는 이래요. 오히려 좀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좀 하긴 해요. 자, 큰 차트로 보자면요.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거의 바닥에 이제 큰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상승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여져요. 수익성이 원체 괜찮아졌기 때문에. KMW 쪽이랑 오이는 아직은 수익성 회복이 크진 않아요. 근데 얘는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을 비롯해서 국내 이제 기업들 해외 쪽 네트워크 장비 쪽부터 해서 5G 쪽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나와주고 있죠. 특히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수주 포인트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서진의 매출 확대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인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움직임이 좀 둔화될지언정 다시 반등이 좀 나올 거라 혹여나 이게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상황 보시다가 매수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봐보세요. 자, 그다음 볼게요. 클래시스인데 이건 추천드린 좀 오래된 종목이에요. 근데 아직 박스를 좀 깨진 않고 있어요. 이게 제가 요거랑 하나 더 갖고 온 게 뭐냐면 이제 화장품 관련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매출 확대 포인트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특이점이 있는데 요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저희 뭐 가족방에서 라이브 방송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너가 주가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다. 이쪽. 클래시스 이제 오너 일가 쪽에 자제분들이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됐을까? 인데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증여죠. 네. 그 정도 관심이 좀 많기도 하고 항상 거론될 때 미성년자 주식 순위 거론될 때 클래시스 자제분들 항상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오너일가 주가에 되게 민감한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돼요. 거기에 요 포인트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슈링크 관련된 이슈들 계속적으로 매출 악트 포인트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쪽도 아마 좀 규제가 좀 완화되고 있는 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슈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으로 주가 수준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서 아주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에 볼 종목은 이제 VTGMP인데 이것도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네. 그냥 그대로 현재 주가는 머물러 있어요. 네, 일본 쪽 시카밤 관련해서 매출 착대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게 조만간 움직임이 좀 될 것 같아요. 뭘 보냐면 이평선 밀집 구간이에요. 60일, 120일, 20일 이 밀집 구간이 현재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차트 자세하게 보시면 형성되고 있거든요. 자회사가 큐브엔터예요. 큐브엔터. 네. 큐브엔터 아시죠? 검색해보시면 유명한 연예 많습니다. 큐브엔터 주가도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큐브엔터 주가 잠깐 볼까요?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에 큐브엔터 주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느새 이만큼 갔어요. 큐브엔터예요. VTGMP 같은 경우에도 바닥부터에서 움직일 포인트가 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평선 밀집되면서 상승을 주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좀 판단은 돼요. 조만간. 그래서 가만히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그림이 저는 VTGMP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매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VTGMP는 한번 기업 방문을 가볼까 하는데 상황이 된다면 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장이 조금 어수선해요. 외인들의 수급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해결 안 될 것 같고 내일 시장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동시만기라서 마감 때 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좀 없어요. 약간 조금 불안한 시장이니까 차분하게 오늘은 우선은 지켜보시고 내일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 뵙겠습니다.